내 낸드 메모리가 현재 비어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는 작업이 난이도가 전혀 없는 작업이라는 걸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럼 과연 속도가 어떻게 바뀌었을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꼬마신발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매우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이 앞에 보시면 수많은 SSD가 보입니다. 데이터 복구하는 과정에 과거에 수집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요즘에 SSD 가격 미쳤죠. 그러다 보니 그러면 이렇게 고장난 SSD를 고쳐보면 어떨까 라고 해서 알아보던 중 이걸 구했습니다. M.2 P10입니다. 이곳엔 현재 컨트롤러도 붙어 있고요. 밑에 보시면 캐시도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낸드 메모리가 현재 비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메인보드는 제가 중국의 타오바오에서 확인을 했고요. 컨트롤러는 SM2262EN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에 보면은 아마 거의 대부분 이 M.2 타입은 시도를 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이 M.2 타입의 NVMe는 특별한 MP2를 사용을 하는데요. 다행히 이 판매자가 이 MP2를 오픈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판매자가 내건 조건은 B16A 혹은 B17A 혹은 B27A 등과 같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인텔이거나 마이크론 이렇게 두 종류만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많은 SSD 중에서 혹시 이 메모리에 활용할 수 있는 고장난 SSD가 있다면 이거 대박이겠다. 겨우 이건 중국에서 16,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어떤 게 있을까라고 찾던 중에 고장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태고요. 제품은 시게이트 1TB 파이어쿠다라고 써 있습니다. 젠4예요. 이 SSD를 활용을 해서 1TB SSD를 만들면 개이득이겠죠. 그럼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건 뭘까요? 당연히 리볼링이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작업장으로 넘어가서 리볼링 작업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자, 먼저 스티커를 벗겨주고요. 기존에 사용하던 컨트롤러는 PS5018이고요. 지금 잘 보면 SK 하이닉스에서 나온 D램이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각각 낸드 메모리가 4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OEM 생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검색이 되지 않더라고요. 자, 그럼 먼저 빼어낼게요. 작업 전 플럭스를 좀 넉넉히 바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살짝 찔러 넣으면서 납이 녹는지 상황을 좀 보면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메모리는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확 드시면 안 돼요. 무조건 이렇게 평평한 상태로 나올 수 있게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솔더 위에 플럭스 잘 발라주고요. 그냥 이렇게 위에서 움직인다라는 느낌으로만 해주시면 돼요. 절대 꽉 누르시면 안 됩니다. 자, 혹시 있으시다면 리볼링 하실 때 솔더 페이스트 녹는 점을 조금 높은 걸 쓰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평소엔 저희가 185도짜리를 사용을 많이 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녹는 점이 높은 제품도 나쁘지 않습니다. 한 200도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끝에 이렇게 꺾인 부분이 있는데 이쪽이 메모리에 점이 있는 곳과 위치시키면 됩니다. 플럭스는 너무 많이 바르지 말고요. 조금만 바를게요. 이렇게 모양을 맞추면 되겠네. 자, 붙일 때 두 개를 같이 붙일게요. 최대한 열에 노출되는 걸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인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를 할 때는 열을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쏩니다. 그러면 이게 녹으면서 잠시 후에 이쪽으로도 자동으로 열이 가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낼 수가 있어요. 자,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톡톡 건드려 볼게요. 톡톡 움직이죠. 끝났습니다. 충분히 냉각을 시킨 다음에 이제 뒷면에다가 다시 실장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반대편.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지금 하는 작업이 난이도가 전혀 없는 작업이라는 걸 다 아실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전반적으로 열은 앞에서 뒤로 가도록 현재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움직였습니다. 자, 이제 톡톡 건드려 볼게요. 톡톡 톡. 됐죠? 오케이. 가장 어려운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인식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야 되니까 다시 컴퓨터 앞으로 가서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트북으로 초기화를 해보려고 하고 또 이렇게 데스크탑으로도 초기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안 됐어요. 역시나 검증되지 않은 낸드 메모리 사용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시게이트의 메모리가 어떤 건지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미나이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제미나이가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완벽한 조합입니다. 이 낸드는 판매자가 말한 B17A 그 잡채입니다. SM222EN MP2에서 지원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QLC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빠르고 내구성이 좋고 매우 고성능의 커스텀 SSD가 탄생하게 됩니다. 라는 말을 믿어버렸어요. 검색도 안 되는 메모리를 저한테 쓰라고 한 이유, 역시나 인공지능은 내 메모리를 재활용해서 사용하기를 원치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일부러 이렇게 뺑이를 치게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SSD가 이렇게 용량이 큰 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찌됐건 속도를 위해서 이번에는 SATA의 메모리를 사용을 하려고 하고요. 이 SATA 타입의 SSD에는 마이크론의 메모리가 이렇게 실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마이크론의 메모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볼링하는 작업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제가 빨리 가서 하고 넘어올게요. 일단 작업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우선 이 컴퓨터에다가 NVMe 단자가 2개잖아요. 네, 그쪽에다 지금 장착을 한 상태고요. 화면은 제가 한번 띄워놓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한 메모리는 NW91이고요. 낸드 프로세서가 B16A라고 나와 있습니다. B16A는 그 판매자가 권장하는 프로세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실장을 했고요. 이번에는 아까와는 조금 다른 값이 나옵니다. 현재 디스크 드라이브는 NVMe SM226이라고 하는 컨트롤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1GB로 초기화 안됨이란 디스크가 나오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SSD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크 관리에서 1GB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컨트롤러에 이슈가 있다는 뜻입니다. 혹은 펌웨어 쪽에 이슈가 있다는 뜻으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선 정상적으로 SM 컨트롤러에 메모리가 인식이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데요. 현재 보면 요 B16A 마이크론이라고 TLC로 잡고 있습니다. 256GB는 32GB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32GB가 총 8개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로 인해서 현재 256GB가 정상적으로 올라왔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판매자가 제공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한번 초기화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에 접속을 하게 되면 컨트롤러가 그냥 올라옵니다. 이 상단에 보시면 저희가 사용한 건 B16, 17이고요. 용량은 256GB니까 256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파라미터에 가서 우리가 에디트 컴픽을 한번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패스워드는 스페이스 2번에 엔터를 눌러주면 들어올 수가 있더라고요. 디스크 용량은 정상적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256GB라고 나와 있죠. 네, 그 외의 값들은 그냥 그대로 디폴트로 놔두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아래 보시면 D램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D램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만큼 구체적으로 적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모든 값을 세팅했다면 이제 스타트 버튼 눌러주면 정상적으로 동작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초기화가 성공이 되면 속도 측정도 한번 해볼 겁니다. 네, 초기화 작업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포맷을 한번 해야 될 거예요. 현재 디스크 관리에 보면은 초기화되지 않은 250기가 223기가? 네, 용량은 조금씩 다르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그 SSD 컨디션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초기화를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과연 속도가 어떻게 바뀌었을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개조 전 속도와 개조 후의 속도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사용을 해서 체감을 해봐야겠지만 이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을 했을 때는 평균적으로 수치가 2배에서 3배 정도 향상이 된 거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작업은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궁금했었는데 그래도 재미있는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오늘 개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면서 SSD 가격도 동시에 지금 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저거 뭐하러 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었겠지만 의미 있는 행동이 되고 있죠. 제가 다음 컨텐츠에서는 한번 조만간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DDR4라든지 DDR5 메모리가 인식이 안 되거나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조치하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메모리를 고쳐 쓴다던가 이렇게 재활용해서 쓴다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